친구들도 재밌다고 올렸나요? 예,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찍은 해당 영상을 직접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남성에게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에 보면은 피해자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걸로 보아서는 돈을 주면 나중에 영상을 내려준다는 등 협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폭력의 수위도 그렇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감정적 요인도 있어 보입니다. 저 40대 남성을 각자가 나름대로는 다들 욕구 불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른들에 대한 불만이 많겠죠. 자기 부모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들에 대한 어떤 감정을 투영시키는. 투사시켜서 약점 잡힌 저 40대 남성은 악의 화신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괜찮고 아무리 때려도 괜찮은 그런 존재로 봐서 자기들 내면 속에서는 이건 나쁜 짓이 아니야라는 이런 합리화가 있어서 저렇게 올리고 한 것 같아요. 저 초등학생의 심리는 그러니까 저 아이는 일종의 어떤 저기서 나이가 제일 어리지만 나도 형들처럼 어떤 집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영웅 심리에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인간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악을 응징할 때 굉장히 도파민이 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롭다라는 것을 갖고 사는 게 인간인데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악을 응징했을 때 우리가 정말 대리 만족을 느끼잖아요. 지금 이 상황들도요. 저런 아이들은요. 이런 인지적인 능력들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 저 피해자가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응징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의구현이야라는 생각 속에서 죄책감조차를 느끼지 못하는 이런 심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아직도 진짜 너무 충격이야. 그런데 저렇게 모이고 집단화되어서 조직적으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면에는 가출팸이라는 문제가 있죠. 저렇게 모텔이든 또는 원룸, 숙박업소 이런 데 이제 가서 살게 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는 그러면 어른들로부터 벗어났으면은 평등하게 그렇게 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들끼리 똑같이 보고 배운 대로 서열을 만들어요. 아빠 역할, 엄마 역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역할도 분담하고 돈을 벌어오고 하는 일도 분담을 합니다. 그중에 과연 합법적인 게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를 통해서 생활비 마련을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런 형태의 미성년자 조건 만남 사기도 있지만 심지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갈취, 절도, 심지어 강도, 그리고 실제로 여성 청소년이 있을 경우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가해자들은 범죄 사실이 자기네들이 SNS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 다 소명이 됐잖아요. 어떻게 되었나요? 자, 이 사건은요. 이 모텔의 다른 투숙객이 피해 남성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텔 근처에서 한 명을 검거를 했고요. CCTV를 계속 추적을 해서 나머지 7명도 검거를 했는데요. 결국 강도상해,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만 14세 이상의 범죄 소년 5명은 기소가 됐고요.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생을 포함한 이 촉법 소년 3명도 같은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가 돼서 보호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거 진짜 영상 보면서 촉법 소년들이 저렇게 기성세대 범죄자들이 할 법한 저건 떼강도거든요. 떼강도를 하는 저런 모습을 보고 정말 기성세대 범죄자의 길을 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런 청소년들에게는 진짜 가감하게 처벌을 강화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는 그 계곡 살인 사건 이은혜. 네. 출발점은 미성년자 조건 만남 사기였거든요. 함께 공범했던 조현수 마찬가지로. 지금 이대우 과장 말처럼 저 아이들 그대로 두면 거의 성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야죠. 네.